안녕하세요. 초등이 리오와의 일상을 담는 리오맘입니다. 전날 마트 안에서 있던 빵집에서 사온 부드러운 빵과 샤인과 따뜻한 수프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날씨가 덥지도 습하지도 않아서 이날 먹고 남은 빵 반을 시원한 곳에 보관했었는데 곰팡이가 핀 걸 보고선 아깝다는 생각과 이 빵집은 방부제를 안 쓰거나 적게 쓰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브랜드 빵을 사서 밖에 두거나 냉장고에 넣어도 진짜 오랫동안 곰팡이가 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곰팡이를 보고선 나중에도 여기서 빵을 사 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네요. 부드럽고 맛도 괜찮긴 한데 쌀이 주 재료이다 보니 가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지만 밀가루가 아니라 종종 사 먹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빵을 좋아하는데 밀가루라서 사주기가 부담스러운데 쌀로 만든 빵을 찾으러 다른 곳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후다닥 리오는 공부를 하고 저는 유부초밥 도시락을 싸봅니다. 유치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에이든과 놀이터에서 같이 놀기로 해서 아침부터 리오가 신이 났거든요. 에이든도 초5인데 벌써 복싱으로 진로를 결정을 해서 매일이 학교와 운동이라 진짜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얼마 만에 만나는 건지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못 본 지가. 너무 착하고 순한 아이라 걱정스러운 마음에 취미로 시켰던 복싱에 재능이 있을 줄은 처음에 아무도 몰랐었죠. 이렇게 진로가 결정이 되어 열심히 하루하루를 복싱 연습으로 보내는 에이든을 생각하며 멋지고 참 대견스럽네요. 한편으로는 진로를 결정하기에는 이른 나이라 걱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다른 생각 안 하고 복싱만 보고 다른 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으니 부모나 아이 입장에서 참 부러운 일인 것 같아요. 핑크가 싫다고 절대 안 입던 에이든 동생 나연이는 언제 이렇게 커서 핑크색 옷 입고 댄스 학원을 다니는 소녀가 되어버렸네요. 리오와 에이든이 처음 만난 게 아마 5살이었는 것 같은데 그럼 나연이는 3살이었군요. 진짜 아이들 크는 걸 보면 세월 가는 게 빠르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공원은 놀기에는 너무 좋은데 근처에 매점이 없어서 도시락과 물은 필수로 챙겨가야 해요. 그렇게 몇 시간을 신나게 놀다가 제가 일을 가면서 리오는 에이든 집에서 잠시 놀다가 할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봅니다. 추석 때 얼굴을 못 봐서 친정엄마가 시간이 나서 얼굴 보러 놀러 오셨거든요.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친정엄마인데 새로 생긴 고깃집이 궁금해서 오랜만에 같이 고기 먹으러 갔더니 역시 많이 드시질 않았어요. 저희도 딱 저희 스타일은 아니라 추가 주문하지 않고 2차를 가봅니다. 고기 800g 66,900원, 된장찌개랑 공깃밥 세트로 4,000원, 소주 3개 12,000원, 콜라 1개 2,000원, 상차림비 3,500원, 공깃밥 추가해서 1,000원, 총 89,400원을 결제하고 나왔어요. 2차도 새로 생긴 곳을 가보았어요. 건어물 안주가 저렴한 곳이라 2차로 가기에 괜찮은 곳이었는데 베이비 크랩 하나 시키고 병맥을 먹었는데 튀김옷이 두꺼워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다른 곳들도 먹을 만한 게 많아서 밖에서 간단하게 먹을 때 종종 들릴 것 같아요. 베이비 크랩 8,900원, 병맥주 4개 18,000원, 총 26,900원을 결제했네요. 게임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 아무리 잘해줘도 같이 게임해주고 게임 이야기하고 불량식품 사주는 아빠를 이길 수는 없어요. 아침으로 누룽지와 김치를 먹어요. 가음을 한 것도 아닌데 전날부터 속이 불편해서 아침은 간단하게 누룽지를 먹어요.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엄마는 다음날 출근을 위해 집으로 가시고 리오는 공부를 하고 저는 일요일날 샀던 식재료들로 반찬을 만들어요. 마트에서 4,280원으로 구입한 우엉뿌리예요. 우엉이나 연근을 자주 졸여서 반찬으로 먹는 편인데 우엉은 졸여 놓으면 반찬으로 먹기도 하지만 김밥에 넣어 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엉 듬뿍 들어간 김밥을 좋아해서
김밥 한 번 싸면 우엉이 없어지니 리오에게 몸에 좋은 우엉을 많이 먹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남아있던 장조림을 데우면서 까리고추도 같이 넣어서 한 번 더 끓여줬어요. 리오는 반찬을 많이 먹지 않고 밥 한 숟가락에 반찬 하나씩만 먹는 편이에요. 그 맛이 섞이는 게 싫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반찬을 남기기에 반찬을 많이 만들지는 않아요. 엄마가 취미로 하시는 텃밭에서 가져다 주신 호박이에요. 저희는 많이 주면 싫어하는 걸 알기에 올 때 몇 개씩만 가져다 주세요. 이번에는 고구마를 수확하셔서 한 포대 가져다 주셔서 잘 먹고 있어요. 호박은 손질해서 호박 듬뿍 넣은 된장찌개도 끓이고 남은 건 냉동실로 보냈어요. 그렇게 반찬 몇 개 만들다 보니 점심시간이라 리오는 방금 만든 반찬으로 점심을 주고 저는 전날 남은 유부초밥으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리오가 좋아하는 명란에 참기름 양념해서 비벼서 줬더니 너무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밥 잘 먹을 때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후에 일이 있어서 외출해야 하는데 피곤해서 세라젬 하면서 한숨 자려고 했는데 리오가 전날 소비요정님과 함께 사온 물방울 떡 젤리를 먹는다고 해서 됐다. 엄마 그 젤리 궁금하니까 엄마 폰에 영상 좀 찍어놔봐 했더니 이렇게 구도도 잘 맞춰서 영상을 찍어놨네요. 저희 어릴 때는 젤리 종류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젤리 종류뿐만 아니라 물젤리 같은 것도 나오고 신기한 간식이 많은 세상이네요. 어릴 때부터 마트를 가면 딱 한 개의 간식만 사줬는데 리오는 항상 젤리를 골랐어요. 과자보다는 젤리를 좋아하더니 아직도 그 딱 한 개는 항상 젤리를 구입해요. 일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소비요정님께서 치밥을 먹자고 해서 집 근처 지코바에서 포장 주문을 해왔어요. 집에 있음 괜찮긴 하지만 들어오는 길이니 잠시 들렸다 왔더니 3,000원이 절약이 되었네요. 보통 맛을 주문했는데도 리오는 맵다고 해서 집에 있는 반찬으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에 먹지도 않는 아이스크림이 땡겨서 누가바 하나 사 먹고 다른 아이스크림 2개를 더 사왔어요. 제가 직접 아이스크림을 사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갑자기 그 누가바의 겉부분이 먹고 싶더라고요. 집 바로 밑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서 많이 사놓지 않고 먹고 싶을 때마다 내려가서 사 먹어요. 예전에는 사놨더니 둘이서 하루에도 몇 개씩 먹어서 여름에도 냉동실에는 아이스크림을 사놓지 않아요. 콜라를 좋아하는 소비 요정님께서 쿠팡으로 콜라 한 박스 주문했어요. 일요일날 다양한 빵을 먹고 싶어서 욕심내서 27,000원이나 구입했던 빵을 아직 다 못 먹었어요. 빵 그만 먹고 싶지만 아까우니 먹어야겠죠. 저희 집 책상 한쪽에는 리오가 넘기고 있는 인력이 있어요. 어휘, 영어, 한국사 이렇게 3가지 종류인데 한 번씩 빼먹을 때도 있지만 거의 매일 한 장씩 넘기면서 보고 있어요. 책장 한 켠을 내어준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빼먹는 날이 많더라고요. 항상 아침 먹으면서 한 개씩 한 개씩 넘기는데 영어가 구입한 지 제일 오래돼서 스프링의 색상이 벗겨지긴 했지만 지금 2년째 잘 보고 있어요. 어휘와 영어는 이은경 선생님이 만든 것이고 한국사는 우슈 한국사에서 만든 것이에요. 가랑비에 옷 젖듯 매일 보니 좋은 것 같아요. 사용해보니 좋아서 다양한 인력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은경 선생님께서 이번에 어휘를 다시 내고 사자성어를 다시 만드신 것 같은데 연필 꽂이를 위치를 다시 바꿔야 하나 어디 둬야 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네요. 드디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리오도 학교를 갔어요. 이날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함께 있음 물론 좋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한 것이겠죠? 리오도 오랜만에 학교를 가서 아주 신이 났어요. 마스크 벗으니 바로 감기라니. 한동안 마스크 벗고 잘 다녔다가 이제 다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어요. 차 한잔하고 카센터 다녀왔어요. 카센터 가서 2시간이나 앉아있다 왔어요. 얼마나 지겹던지. 진짜 상권이 없는 곳에 있는 외진 곳이라서 그냥 앉아서 멍 때리면서 기다렸어요. 이제 오래 타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데 차를 바꿀 때가 되긴 했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드는데 저는 저희 차로 운전 연수를 해서 저희 차밖에 운전을 해본 적도 없고
렌트를 해도 저희 차랑 같은 걸로 렌트를 할 정도로 다른 차를 운전하는 게 정말 큰 부담인데, 신랑이 이번에 차를 바꾸면 저희가 캠핑을 다니니 승용차가 아닌 걸로 바꾼다고 하니 걱정이네요. 오랫동안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전날 남은 지코바로 볶음밥을 해 먹으려고 했는데 밥을 너무 많이 넣어 싱거워져서 장조림 넣어서 볶아서 점심으로 먹고, 소비 요정님 저녁으로 줬어요. 리오는 호박찌개와 추석에 가져온 전과 전복조림으로 저녁을 먹었어요. 전을 데우고 있으니 소비 요정님이 어쩔 수 없다며 소주 한 병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렇죠. 안주가 있으니 한 잔 먹어줘야 되는 것이겠죠. 추석 때 친정과 시댁에서 준 샤인이 많아서 탕후루에 도전해보기 위해서 일요일날 마트에서 흰색 설탕을 사왔었어요. 흰색 설탕이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할 때는 별 생각 없이 리오가 하고 싶어 해서 같이 했었는데 시럽이 너무 뜨거워서 튀면 진짜 위험하다고 하니 아이들과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몇 개를 실패하고 냄비를 바꾸고 성공하긴 한 것 같은데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시럽들이 되기 전에 얼마나 온 사방으로 다 튀는지 이날 바닥 청소까지 다 했었잖아요. 탕후루의 마지막은 달고나 만들기죠. 실패한 탕후루는 냉동했다가 주스를 갈아 먹었어요. 탕후루가 치아 건강에 진짜 안 좋다고 하잖아요. 설탕 시럽이 양치에도 남아있을 것 같은 기분이라 탕후루 먹고 나서 온 가족 다 같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잠깐 휴식을 취했어요. 탕후루 만들고 나서 지쳐버렸거든요. 탕후루 집에서 만들기는 만드는 거 몇 번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할만할 것 같은데 설탕이 튀어서 뒷정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가스레인지 쓰시는 분들은 가스레인지 청소하는 날 해보세요. 아니야. 평소에 하면 안 돼. 하루 종일 편집하고 녹음만 하다가 리오 덕분에 바람 쐬러 나가네요. 목요일 리오가 농구하러 가는 날이라 농구공 가져다주고 집안마트에 들렸어요. 소비 요정님이 제육볶음 먹고 싶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삼겹살도 사고 좋아하는 쌈추도 구입했어요. 흑당근 3,280원, 가시오이 2,980원, 야채 3,680원, 옛날 소세지 990원, 삼겹살 9,540원, 12,310원. 목요일 총 지출은 32,780원이에요. 평소에 제육을 할 때 양념을 해서 굽는데 구워서 양념을 발라도 맛있을까 하면서 했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바닥이 많이 태워 먹어서 먹을 수 있는 게 확 줄어서 소비 요정님이 너무 슬퍼했어요. 친구 갱한의 가족 캠핑에 저와 리오가 같이 가는 날이에요. 전날 남은 된장찌개에 밥 말아서 아침을 먹고 리오는 학교를 가고 저는 이제 캠핑장에 들고 갈 짐을 정리한답니다. 갱아가 떡볶이를 해달라고 해서 떡 산다고 오전에 장을 봤는데 떡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더 가야 해요. 혼자 먹을 때는 양이 많아서 못 먹는 분모자도 사고 고등어 통조림 할인하길래 하나 집어왔어요. 매주 캠핑을 가는 갱아는 간장 종지보다 조금 더 밥을 먹는 소식가이기에 갱아네랑 갈 때는 특별히 식단을 짜라라 짜는 건 아니고 집에 있는 거 각자 챙겨가서 같이 먹는 편이에요. 라면으로 점심을 먹고 떡을 사왔어요. 떡을 좋아하는 리오이기에 가는 차 안에서 혹시나 출출할까봐 꿀떡도 하나 사왔어요. 가래떡으로 맛있는 떡볶이 해먹고 싶으네요. 친구들아, 내가 맛있는 떡볶이 해줄게. 시간 많다고 꼼지락거리다 보면 늦어지니 아이스박스에 바로 음식들 챙겨요. 날씨가 추우니 캠핑장 저녁에 닭곰탕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닭도 사고 가서 먹을 김치도 챙기고, 갱아네는 작년에 김장을 안 해서 김치 사 먹는다고 해서 챙겨줄 김치도 듬뿍 챙기고 이것저것 챙기면서 완전 신이 났어요. 닭곰탕 먹고 나서 칼국수도 넣어 먹으면 맛있겠죠? 1시간 거리이긴 해도 저는 나갈 때 항상 음료를 챙겨 나가는 편이에요. 없다고 안 먹지는 않으니 소비를 줄이려면 챙겨 나가야 해요. 망한 탕후루에 탄산수 넣고 윙 갈아요. 나중에 먹으려고 보니 색감이 변하니 좀 먹기 싫은 색상으로 변했어요.
아직 냉동실에 망한 탕후루가 있는데 그건 갈아서 바로 먹어야겠어요. 설탕 덩어리라서 맛은 없을 리가 없죠. 맛은 있었어요. 서평으로 받은 명작 시리즈인데 저번에 비니가 잘 보길래 주려고 받은 시리즈 다 챙겼어요. 그림이 예뻐서 비니가 좋아할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 이모님을 돌리고 이제 우리는 출발! 와우! 경주 산내면에 있는 곤달비 캠프에서 2박 3일 가을 캠핑을 즐겨요. 추수 시즌이 다가와서 그런지 황금빛 들녘이 너무 예뻐서 옆에 앉아있는 리오가 영상을 남겨줬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계속 금요일 방과 후를 빠져서 방과 후까지 마치고 출발했더니 도착하자마자 저녁 시간이에요. 애들 먼저 저녁을 먹이고 어른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 저희와 리멤버는 아침에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캠핑장 밖으로 산책을 잠시 다녀왔어요. 예쁘게 조경이 되어 있는 산책길도 좋지만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풍경인 이런 산책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추밭이며 땅콩밭이 열려 있는 상태로 그대로 시들어 있는 것을 보고는 주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시거나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썩어가는 농작물들이 아까운 걸 보니 아줌마인가 봅니다. 아가씨 때는 그런 장면을 봐도 딱히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없었을 것 같아요. 상쾌한 아침 산책을 다녀오고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어봅니다. 캠핑장 아침은 따뜻한 누룽지와 반찬들과 함께 먹었어요. 비니도 책을 좋아해서 같이 하는 캠핑에서는 책 읽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저는 캠핑을 가거나 놀러 가서 계속 폰으로 노는 건 싫어해요. 게임을 하더라도 잠시씩 계속 폰으로 노는 건 별로인 듯해요. 그러려면 굳이 나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같이 여행을 다니다 보면 내 아이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놀러 간 친구들의 분위기가 중요한데 비니와 가면 그런 걱정 1도 없어서 너무 좋아요. 물론 리오도 폰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만 폰 없이 2박 3일도 충분히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배드민턴 영상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고 있는데 아빠와 함께 할 때는 같이 받아주면서 하니까 그래도 티키타카가 되는데 둘 다 실력이 아주 귀여우니 티키타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재미없다고 방방 뛰러 놀러 갔어요. 경주 곤달비 캠핑장은 유아들과 초딩들이 따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방도 2개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모래놀이 할 수도 있는 곳도 있으며 도서관도 있어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텐트에 오지를 않아요. 여름에는 수영장도 있고 편의시설도 깨끗해서 아이들 데리고 가기 좋은 것 같아요. 예약하기 어려운 곳은 그만큼 편의시설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새로 지은 곳은 편의시설이 좋은 곳이 많은데 편의시설이 좋으면서도 나무가 커서 자연 느낌을 주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차장 같은 캠핑장을 선호하지 않기에 이번에 처음으로 간 곤달비 캠핑장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리오와 비니가 많은 시간을 보냈던 도서관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어요. 갱아가 챙겨온 데우기만 하면 끝인 카레에 돈가스 휘리릭 구워서 아이들 주고 저희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짜글이를 먹어요. 리멤버 이모님 가게에서 파는 짜글인데 진짜 맛있어요. 밥 반찬으로도 좋고 안주로도 너무나 좋은 짜글이 비주얼도 완전 죽이죠. 밥 다 먹고 비니와 리오는 각자 숙제를 해요. 비니는 패드로 해야 할 공부를 하고 리오는拼사를 해요. 주말 공부는 이렇게 한 30분으로 끝내요. 끝.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전 학년. 리오가 1학년, 비니에게 1학년. 수학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같은 동네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잠시 숙제를 하고 저녁으로는 고등어와 우럭구이를 먹어요. 이제는 난로가 없으면 추워지는 계절이 왔어요. 난로가 있은 고구마는 보너스죠. 아이들은 저녁 먹고 나서 방방이든 도서관이든 나가서 돌아오지 않기에 어른들끼리 수다 삼매경입니다. 갱아의 신랑이긴 하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친구로 지냈기에 함께 할 세월이 있으니 제 친구이기도 하기에
부부끼리 놀러 간 곳에 따라간 느낌이라기보다는 친구 셋이 만난 느낌이에요. 축구하는 날이라 밖에서 보다가 비가 떨어져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축구의 룰도 모르는 저는 관심이 없지만 넷이서 아주 신이 났어요. 이날 축구를 이겨서 여기저기 황임성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렸답니다. 일요일 오후 일이 있어서 아침으로 라면 먹자마자 정리를 하고 집으로 가요. 금요일 늦게 도착해서 그런지 이번 2박 3일 캠핑은 진짜 더 짧게 느껴진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길에 소비요정님이 도나스 사오라고 해서 각자 먹고 싶은 도나스 구입해서 점심으로 먹었네요. 경주에서 울산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도나스 집인데 맛이 괜찮아서 경주 갔다 올 때는 종종 사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캠핑 짐 정리를 하다가 일을 갔다 오는 길에 소비요정님이 저녁으로 분식 먹고 싶다고 해서 떡볶이를 사왔어요. 요즘 가을이라 바빠져서 제가 집에 없다 보니 자꾸 사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프리랜서 같은 느낌이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인데 직장 다니면서 집밥 해 드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리오는 소비요정님이 집에 있는 스팸으로 저녁을 주고 저희는 사온 분식 먹으면서 한 주의 마무리를 해봅니다. 월요일 12만 1,830원, 화요일 37,200원, 수요일 무지출, 목요일 32,780원, 금요일 28,400원, 토요일 무지출, 일요일 28,600원. 8일까지 총 식대는 35만 3,980원입니다. 8일 동안 식대가 왜 이렇게 많지 하고 살펴보니 추석 기간이라 친정엄마와 외식도 하고 캠핑도 다녀왔었네요. 항상 카드값 보며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상하다 하고 명세서를 보면 다 내가 쓴 거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아껴봐야겠어요. 오늘도 리온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실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